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날 대비 2.3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진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약 1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러한 영향일까요? 크립토 마켓에 현재까지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투자자 지갑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이 글래스노드에서 보다 큰 그림을 통해 비트코인 공급량 분포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공급량 중 1년, 2년, 3년, 5년 단위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공급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맨 위에 이제 빨간색이 1년, 두 번째 노란색이 2년, 세 번째 연두색이 3년, 맨 밑에 파란색이 5년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을 뜻하는 것인데,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기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의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소한의 지출 기록이 있는 이제 아주 조금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인 지갑에 보관된 공급량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를 비유동성 공급량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1540만 BTC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성 공급량의 변화는 거래소 출금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차트는 홀던의 포지션 체인지 매트릭 데이터인데 말이 참 어렵죠. 이제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제 2021년 6월 이후 지속적인 유입이 있었으나 2022년 5월 루나 사태 그리고 2022년 11월 FTX 사태 이후 크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FTX 사태 이후에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되죠. 이 단기 투자자들 중에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최근 다시 양수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되어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기 홀더, 단기 홀더들의 공급량을 보면 파란색 그래프는 장기 홀더, 이제 빨간색은 단기 홀더를 나타내게 됩니다. 파란색의 장기 홀더들의 공급량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는 반면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은 사실상 사상 최저치에 도달하며 엄청난 차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현재 매도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며 축적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크립토 마켓의 전반적인 심리가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히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곧 승인만 남았다라고 판단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사실상 이를 이끌고 있는 블랙록에게서 추가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현물 ETF를 선물 ETF와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블랙록 SEC 현물 ETF 선물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EC의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비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랙록은 SEC가 현물 ETF를 선물 ETF와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1년 9월인가요? 10월 이미 선물 ETF는 승인이 났습니다. 첫 번째 선물 ETF가 승인이 났고 우후죽순 다른 선물 ETF도 승인이 되는데 현재 현물 ETF는 승인이 안 돼 온 상황이죠. 특히나 SEC가 현물 ETF 승인을 연기해 온 데에 이제 투자 회사법이 증권법보다 투자자 보호에 적합
적합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블랙록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왜냐? ETF 관련해서 블랙록은 반려 확률, 실패 확률이 0%의 절대적인 기업인 것이죠. 이 현행법상 이제 현물 ETF 관련해서는 모든 ETF 관련해서는 블랙록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SEC는 현물 ETF에 대한 리스크 유동성 평가 등에 대한 투자 회사법 적용을 선호해 왔다. 2021년에는 이에 부합하는 선물 ETF를 승인했는데 그렇지만 현물 ETF는 아직 승인을 안 했다. 이 블랙록은 투자 회사법 또한 ETF 및 운용사에 대한 일부 제한만 두고 있고 이더리움 선물이나 현물 ETF의 가격이 결정되는 이제 선 현물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이제 SEC가 CME의 암호화폐 선물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지지하는 데에 대해서 이 CME 감독은 현물 ETP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산을 활용한 금융 범죄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CME와 연계된 가상자산 선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현물 ETF 거부할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예, 맞습니다. 지금 블랙록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SEC 정신 차려야겠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이 소식이 나온 것인데 한번 내용을 같이 보게 되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블랙록의 XRP 신탁이 등록했다. 블랙록이 XRP 신탁을 등록했고 이는 ETF 신청 전 움직임이다. 이 XRP 신탁 아이시어스 XRP 트러스트 엔티티를 등록했다라는 것은 ETF 신청 전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이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웹사이트에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포스팅하길래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임스 쉐이 파트너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는 ETF 관련하여서 그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는 이 ETF 전문 기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이더리움도 나왔었고 비트코인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XRP의 경우는 가격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소식이 나왔던 것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 영상 녹화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쯤에 나온 건데 이 리플 ETF 등록 무리한 것이 아니다. 서류 자체는 웹사이트에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언급을 한 건데요. 방금 이야기를 한 인물이죠. 이 블랙록이 리플 ETF 신청을 위해 펀드 이름을 등록했다라는 뉴스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에릭 발추나스는 엑스닷컴을 통해 블랙록이 확인했다. 가짜 뉴스다. 누군가 블랙록 임원 등의 이름으로 악의적으로 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발추나스가 X에 올린 자료를 보면 다니엘 쉐이거라는 이름으로 블랙록 어드바이저즈의 이제 주소지에 같은 이름의 회사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 가짜다. 여기 아이시어스 XRP 트러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 등재 서류에 나와 있는 동일한 블랙록 연락처 이름이 가짜 XRP 파일에도 모두 나열되어 있었다. 블랙록 정보가 어떻게 웹사이트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는 현재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암호화폐 시장이 신뢰도에 해를 끼친다. 리플 ETF 제출은 현재로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간밤에 이제 새벽간에 좀 해프닝이 한 가지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XRP 해프닝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농후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타의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의 ETF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퍼드 가짜 뉴스였지만 다음에 나오는 뉴스는 진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ETF 관련 소식 중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ETF 토큰에
토큰의 ICO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신규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 ICO 시작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 ICO가 무엇일까요?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래 기다렸던 현물 ETF 탄생이 곧 현실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 ETF 신청서가 승인 직전까지 이르렀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제 이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는 이러한 ETF 승인을 둘러싼 투자 기대감을 바탕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ETF 승인이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ETF 승인 자체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BTC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 이정표를 고려해 실제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디플레이션 메커니즘 덕분에 장기 토큰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해당 메커니즘에 따라 현물 ETF 승인이 발표되거나 첫 번째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가 시작되는 등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BTC ETF 토큰의 일부가 소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의 경우는 빠르면 연내 12월 안에 아니면은 아주 늦어도 1월이나 3월 안에는 이제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최종적으로 전체 토큰의 25% 소각해서 21억 개의 BTC ETF를 15억 7천만 BTC ETF로 줄이고자 한다. 이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은 토큰의 희소성을 높이고 장기 보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토큰 보유자가 토큰을 스테이킹 풀에 오래 예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메커니즘도 이제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스테이킹으로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현재 비트코인 ETF 토큰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판매 ICO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체 토큰의 40%인 8억 4천만 개의 토큰이 사전 판매로 제공이 되고 각 토큰의 가격은 0.0052달러라고 합니다. 이 사전 판매를 통한 견고한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BTC ETF가 현물 비트코인 ETF 이정표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독특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전 판매는 총 10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모든 단계에서 8,400만 개의 BTC ETF 토큰이 판매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조로 가장 초기부터 비트코인 ETF 토큰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제일 큰 할인 혜택이라는 보상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 BTC ETF 토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47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하는데 좀 이따가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지만 현재는 53만 달러 정도로 모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토큰은 사전 판매 종료 후에 덱스의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장이 확정이 된 상태이죠. 이 상장과 함께 전체 BTC ETF 토큰의 10%가 유동성으로 공급이 되며 매도 수수료 형태의 토큰 소각 메커니즘도 진행하는데 처음에 모든 BTC ETF 매도 거래에 5%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거래된 토큰의 5%가 소각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현실에서 현물 ETF가 비트코인 ETF 관련 이정표를 달성할 때마다 거래 세금이 1%포인트씩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모든 이정표를 달성하게 되면 거래 세금이 0%가 되는데 여기 로드맵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로드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 이제 100만 달러에 도달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ETF 승인, 세 번째로는 ETF 출시,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이 ETF의 출시, 그리고 ETF 거래량이 운용자산 10억 달러 이거 금방 달성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 달성하면 이 트랜잭션 세금 자체가 0%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재미있는 이런 프리세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 ETF 토큰은 여기도 나와 있죠. 비트코인 가격 혹은 비트코인 ETF 가격을 추종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열풍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토큰 개발 목적을 인지하고 투자자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트코인 ETF 프리세일은 비트코인 ETF, 현물 ETF와 가격을 추정하거나 연동하는 제품이 아니다. 다만 현재 실제적인 비트코인 ETF가 현물이 승인이 되었을 때
BTC ETF 토큰의 프리세일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많은 베네핏이 갈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지원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BTC ETF 프리세일 공식 홈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남겨놓았는데요. 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타의 프리세일과 뭐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47만 달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53만 5천 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BTC ETF당 0.0052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이 구매하는 방법은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 이 BTC ETF 프리세일과 이제 연동을 하신 이후에 이 USDT를 통해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수량만큼 입력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USDT로 구매하실 때는 소량의 이더리움, 가스비를 위한 이더리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TC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도 비슷한 종류의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ETF라는 토큰이 나왔었는데, 네, 비트코인 ETF라는 토큰의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상장 직후에 거의 500배 이상 상승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가격이 좀 쉽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지금 이 ETF 같은 것이 하나의 밈코인처럼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BTC ETF의 경우 또한 이 토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ETF 관련 테마의 밈코인이 나왔구나. 이 코인들의 경우는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고 충분하게 빠져나올 만한 코인이구나, 토큰이구나, 프리세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프리세일 ICO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었죠. 도지코인이 상승했을 때는 도지 관련하여서 뭐 일론 도지, 도지마스, 베이비 도지 아주 우후죽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페페코인 이후에 데블 페페, 뭐 세컨드 페페, 파파 페페, 이러한 페페코인들 정말 많이 나왔었고, 소닉 관련하여서도 엄청난 이제 토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전략들이 실제적으로 먹혀들었죠. 현재 현물 ETF 관련하여서 이러한 프리세일이 나오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며, 이러한 흐름에 올라타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BTC ETF 토큰이 우리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